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업무차 해외를 나갔다가 중간에 일정이 바뀌거나 시간 문제로 원래 예약한 항공편이 아닌 다른 항공편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상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 상황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카타르 항공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타르 항공으로 런던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인천에서 출발해서 카타르 항공의 허브인 도하를 한번 경유해서 가겠죠. 그리고 도하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런던으로 갈 겁니다. 돌아올 때는 역순으로 돌아오고요. 이용하는 항공편은 모두 같은 카타르 항공 비행기이고 이 모든 여정은 하나의 항공권에 담겨져 있는 루트입니다. 일단 인천에서 도하까지는 카타르 항공으로 갔는데 도하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항공편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약한 카타르 항공사의 도하에서 런던 가는 구간을 이용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돌아오려고 런던에서 원래 예약한 항공권을 보여주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탑승을 안 시켜줘요. 아니, 타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답니다. 과연 이 상황은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정답은 정당하다입니다. 아니, 뭘 더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이용을 안 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자, 그 이유는 바로 항공사의 요금체계 때문입니다. 탑승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비행기를 2번 타면 적어도 기내식이라도 한 번씩 더 먹게 될 거고요. 그에 관련된 서비스도 더 받게 될 것이고, 내가 탑승한 무게만큼의 기름도 더 넣어야 할 것이고, 항공사 쪽에선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하지만 항공사의 요금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어느 곳이냐, 그리고 직항이냐 경유편이냐, 주로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타르 항공이 있었죠. 그 인천에서 도하를 거쳐 런던까지 가는 그 항공료가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인천에서 도하까지 가는 오히려 더 짧은 구간의 항공권 가격이 100만원이 됩니다. 이 가격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정도로 가격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비싼 인천 도하의 항공권은 런던까지 가려고 경유를 하기 위해 탑승했던 인천 도하 항공편과 완전히 같은 항공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갈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객한테서 더 비용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런던 가는 항공권이 더 비싸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심플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런던까지 여러분들은 직항을 타고 싶으세요? 경유편을 타고 싶으세요? 당연히 직항이겠죠. 그러니까 경유편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경쟁력을 올리려고 가격을 낮춥니다. 카타르 도하는 직항이잖아요. 다른 항공사들은 전부 경유편으로 해서 들어가는 곳을 혼자 직항으로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경쟁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드문 현상은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원래 얘기하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놓으니까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카타르 도하를 갈 건데 100만원이야. 아니 근데 런던 가는 게 80만원 더 싸네? 어차피 같은 비행기 타고 도하까지 가서 런던 가는 비행기를 안 타고 그냥 제껴버리면 와, 나 20만원 세이브네. 실제로 그런 부분을 악용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항공권은 무조건 본인이 예약했던 그 순서대로 각 구간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쿠폰 시퀀스 앤드 유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냥 쿠폰 시퀀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참고로 쿠폰이라는 것은 항공권 전체 여정에서 각 구간마다 정해져 있는 작은 항공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전자항공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 페이퍼 항공권을 이용할 때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각 구간마다 항공권이 줄줄이 붙어있는 묶음을 줬었죠. 거기 붙어있는 구간별의 각 종이가 바로 쿠폰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 항공사에서 그렇게 정해갖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아타라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규정을 정하고 가입 항공사들은 그걸 따르기로 합의를 본 사항이에요. 여하간 이런 사항 때문에 항공료는 이용하는 항공편의 개수나 거리, 그 외 기타 등등과 관계없이 책정이 독립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부러 악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어뷰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출장 등으로 움직이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혹은 회사의 명령으로 바삐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를 가끔 겪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항공사에 기존 항공권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여기서 설명드리긴 복잡해서 일단 생략하지만 요금을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구성을 하면 가격이 싸지 않게 되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몰라도 원래 이용할 구간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돌아갈 때 당연히 그 항공사에서 탑승을 보류시킵니다. 왜냐고요? 일단 항공료에 차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정산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항공권을 다시 발급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재발행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이 아까 항공사에서 탑승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아까 카타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차액인 20만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거기에 플러스 재발행 수수료가 같이 나올 거예요. 실제 이용을 한 것은 도하 왕복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끔 이 사항을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아타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사이트 한 군데 가입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그 수많은 약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동의를 한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아예 항공권의 쿠폰 시퀀스를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든가 아니면 기타 규정은 아이아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야, 나 항공사를 상대로 내가 이겼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 미흡해서 그냥 항공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승객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원론적인 부분에서 승객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승객 쪽의 논리가 맞았다면 이미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이 쿠폰 시퀀스에 대한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요금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도 완전히 변화를 시켰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유편이 직항을 이기려면 가격을 낮추지 않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은 그냥 시장 논리 때문에 생긴 사항에 대해 악용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뷰즈를 막기 위한 조항을 만들고 그걸 아예 항공기구 조항에 넣어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원래 항공권과 다르게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연락하셔서 가능 여부와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확인해 보시고, 특히 회사의 이동 명령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리포트를 회사에 한 뒤에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국제선끼리의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선과 국내선 결합이 된 상황에서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으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같은 독일항공의 국내선으로 미넨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중 뭔가 한 가지를 안 타도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